당시는 이 광장이 없었고요. 이제 동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맨 땅이었는데 주로 시위를 하게 되면 이 마당에 모여서 궁정동이 총소리라든가 이런 마당극 형식의 시위 문화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5.18 이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계엄해제하고, 그 다음에 군부독재 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200~300명이 모였는데,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한 바퀴 돌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수천 명이, 그 당시 대학 전체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할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여기가 학생회관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총학생회도 있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미국한테 묻고자 부산 민문화원 사건,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학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대 표시를 명확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소각했는데, 저는 당시에 이 인문사에 대하고 연적지 주변에 두 가지 종류의 유인물을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학생회관 앞으로 모이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우리 김내용 학형은 요 3층에서 바로 성조기를 소각한 장본인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이현수하고 둘이서 네. 그 3층에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메가폰으로 사이렌 울리고, 그다음에 유인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조기를 꺼내서 불을 붙여서 성조기를 태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학내에 정보과 형사들이 상주하고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담당 형사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금방 저희가 이제 시위 진압이 돼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연행이 됐죠.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강원대학교의 학생운동 집회, 학생운동의 집회는 미래광장에서 이곳 도서관 앞 그 계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참여자들이 많고 해서 많을 때는 몇천 명씩 모였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이후로 89년도까지 학생운동 집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컸던 그 집회는 88년에 백교환 선생을 모시고 했던 행사였는데요. 제가 그때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한 6~7천 명 정도 모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이 전체가 완전히 학생들로 가득했죠. 백교환 선생도 그 당시에 비교적 젊은 아이셨기 때문에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나게 강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8년에 강대화 발대식이라든가 하여간 중요한 굵직굵직한 집회는 다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중앙도서관 앞은 비단 그 학생운동 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이 이곳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강원대학교의 여러 노래패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대동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중앙도서관은 19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과 또는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989년도에는 여기에 대형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반미를 상징하는 의미로 미국 국기를 밟고 지나다녔죠. 1982년 저기 천지관 3층에서 성조기 소각 사건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지 미국 국기를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잡혀가서 고초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89년 아무렇지도 않게도 미국 국기를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진보가 얼마나 큰 성취를 얻었는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중앙도서관 앞 이 광장이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는 그 강원대학교 후문입니다. 당시 1979년 저는 대학교 그 1학년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문이었었습니다. 2학기 들어서 9월 3일 날 강원대학교에서는 긴급조치 구호에 반대하는 그 최초의 학내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위에 이어서 10월 16일에는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권력 내 분열로 인해 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서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들은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정문이 굳게 닫힌 채로 안에는 탱크와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저는 학교의 앞까지 왔다가 발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이곳 강원대학교 후문은 강대 학생운동에서 가장 시위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돌을 던졌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강원대학교에 공사장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자갈을 실어 나르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제가 1학년이었던 86년도 요 시절에는 경찰의 저지선이 저 앞에 지금 세븐일레븐 자리에 보통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진출이 더 많아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경찰 저지선이 저 추겹 사거리로 물러났어요. 이쪽이 가장 치열하게 시위를 벌이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 서점이 있던 춘천서림 자리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이곳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과학 서적을 모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선배 후배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한 잔 기울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학생운동에서 춘천서림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저희가 이 춘천서림이 문을 닫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예전 축협이 있던 자리인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축협 사거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의 저지선인데요. 저기 보시면 요 교차로 저 앞에 횡단보도 앞으로 경찰의 저지선이 있었어요.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시내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 여기 지지대를 뚫고 저 8호 광장까지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쪽 골목에서 강대 저쪽 자연과학대 쪽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시위가 많을 때 상당한 숫자가 이곳에서 치열하게 전경과 공방전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한 8호 광장입니다. 명동이나 육민극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진압에 쫓겨 이곳에 모이게 됐을 때 6월 18일 당시에 이곳에 거의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과 춘천 시민들이 이곳에 집결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를 외쳤습니다. 이게 거대한 그 강물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하자면 어떤 바다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이 공간은 효자동 파출소였습니다.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주로 투쟁의 거점, 항쟁의 거점이었던 8호 광장과 명동까지 이어지는 곳 한가운데에 효자동 파출소가 있다 보니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학생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또 학생들을 잡아가는 어떤 그 폭압의 상징으로 이 효자동 파출소가 항상 타겟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이곳에 그 학생들이 이곳을 점거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중림동 성당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에너지가 처음 모였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이 그해 1월에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문치사의 진상과 박종철 군을 추모하는 그런 집회가 87년도 2월 달에 이곳 중림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냥 집회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때부터 축적됐던 시민들의 열망과 분노, 이러한 것이 6월 항쟁으로 이렇게 꽃을 피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춘천의 운교동 성당입니다. 1985년 강원 민통련이 창립하는데 여기 계신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1986년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지내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춘천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천주교 측 신부님들과 그다음에 종교계의 목사님들이 민주화 운동에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해 주셨고요. 그 대표적인 곳이 운교동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7년 6월 18일은 전국적으로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에 체류탄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6월 18일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최초로 시내에 가두 진출을 한 투쟁의 날이기도 했는데 6월 18일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원철폐 독재타도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해 시내 진출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로 여기 보이시는 육림극장 앞에서 오후에 모이기로 했죠. 그래서 후헌철폐라고 외치면서 이 거리로 도로로 나오니까 양옆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순간 도로로 모이면서 커다란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저 명동 로타리로 진출했었고요. 육림극장 앞에서 시작된 그 가두 행렬이 바로 이곳 명동 거리에까지 왔고요. 그 당시에 이 명동 거리가 꽉 찰 정도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 같이 그 행렬을 이루어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 시위에 함께 하셨던 그 학생들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의 상인분들께서 음료수나 요구르트, 빵 이런 것들을 사다 주시면서 저희 함께 그 시위를 했던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여기에 있던 시위 행렬이 저쪽 그 로타리로 진출했습니다. 진출해서 로타리를 점거한 채로 저희가 평화적으로 시국 토론회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그런 진압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1985년 강원 민통련 그 사무실 앞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대강 성형외과 밑이 당시에 강원 민통련 사무실이었는데요. 이 강원 민통련 활동을 하면서 춘천에서 6월 항쟁에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가 민통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요.
네, 당시 저희 민통위원 활동을 할 때 저 3층에서 유인물을 살포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시로 이 입구에 나와서 전단을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전두환 정권의 그 비리를 폭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곳은 그 춘천의 중심지인 중앙로 로타리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강원대 한림대생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합세해서 중앙로 로타리를 장악하게 되죠. 로타리를 장악한 이후에 여기서 뭐 해방춤이라든가 이런 공연도 벌이고 난 다음에 도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도청을 갖다가 이 시위대가 점거한 사실은 전국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천 시민과 학생들이 6월 민주항쟁을 그 어느 도시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이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 바로 춘천입니다. 이곳은 1980년대에는 보안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안대에 5월 17일 날 이후로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면서 강원대학교 학생들이랑 교수들 그리고 민주인사들이 체포되고 연행돼서 이 자리에서 고문을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고 또 16명 정도는 삼천교육대 시초인 유격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학년으로 여기 저희 동아리, 그 당시에는 서클인데 서클 회원들하고 같이 잡혀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폭력의 담당자였던 춘천보안대터입니다. 이곳에 민주평화 기념관과 민주평화 공원이 들어섭니다. 이곳에 기념관과 공원을 만드는 것이 과거의 범죄를, 과거의 폭력을 단죄하거나 응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은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에 기념관과 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시작해서 2017년 탄핵 촛불까지 보여준 춘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